네, 그럼 개요 작성하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아마 글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요 작성에 도움이 되는 좀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로 마인드맵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인드맵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지도를 그리듯이 이렇게 시각화하는 방법인데요. 종이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저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하셔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오셔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보기에서 연결할 앱 더보기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마인드맵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한번 이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연결 버튼을 누르시고요. 네, 그럼 설치가 됐죠. 네, 그럼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했습니다 라는 창이 뜹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하고 싶으시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신 다음 더보기에서 여기 마인드 마이스터라고 나와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권한 요청 허용을 하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주셔야 될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을 그냥 무작정 끄집어내서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인 자료 수집 단계가 충분히 된 상태여야 하겠죠. 그럼 먼저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키워드나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저는 한번 이렇게 적어볼 텐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지를 치고 싶으면 탭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옆으로 가지가 쳐집니다. 그럼 일단은 기술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이 하나가 있겠죠. 중심되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과 관련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무작정 이제 써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있을 거고요. 또 여기서는 왓슨은 이제 IBM의 AI인데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게 병렬로 가지가 또 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알파고도 있을 거고요. 또 기술에서 제조업도 있겠죠. 또 IT 기업이 있을 거고요. IT 기업 중에서는 우버, 테슬라,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의 민족,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존도 있겠죠. 그리고 기술에서 또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프로그램 하면 소프트웨어도 생각이 나죠. 코딩 교육도 있을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무작정 이렇게 쏟아내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한번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이 또 있을 거고요. 또 비판적 사고, 창의적 교육, 현 교육제도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새로운 교육제도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중에는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것도 있고, 또 무크라는 새로운 교육 방법도 있습니다. 플립 러닝도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과 생각들이 정리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개요를 짤 때 여기 있는 단어들을 갖고 와서 조합을 해서 개요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인드맵을 만드실 때는 어떤 규칙 같은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면 너무 이렇게 아무런 질서 없이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작게나마 교육과 기술 이렇게 큰 덩어리별로 나눠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쓸 글의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마인드맵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듬으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코딩 교육은 이쪽으로 옮기는 게 낫겠죠? 네. 이렇게 카테고리가 잘못 분류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다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이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개요를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에버노트를 한번 이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먼저 서론부부터 작성을 해야겠죠. 처음에 개요를 작성할 때는 처음부터 완성된 문장으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먼저 키워드를 배치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문장을 써주셔도 됩니다. 그럼 처음 서론부에서는 토마 피케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할 거고요. 거기서 기술과 교육에 대한 언급을 해주고요. 그런데 이 기술과 교육이라는 것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교육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인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와 교육의 변화의 필요성, 교육 변화의 필요성, 이런 내용을 넣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입부로 가야겠죠. 이제 도입부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분량이 길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 주제를 뒷받침해줄 만큼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도입부를 쓰기 전에 어떤 순서로 글을 써야 내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입부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 그에 따른 교육 변화의 필요성, 이런 식으로 도입부가 전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소주제들을 채워주면 되는 거죠. 기술의 발전에서는 먼저 제조업의 사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서비스업도 있을 거고요. 사무직의 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 IT 기업들을 언급해주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라고 했는데 저는 이러한 사례들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의 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 줘야겠죠? 소프트웨어의 특징이 나와주면 좋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경계의 해체.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경계의 해체. 그에 따라서 문제 중심적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연 지금의 교육 방식이 이러한 문제 중심적 사고 방식을 길러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는 현재 교육 방식의 문제점을 언급해 주는 게 좋겠네요. 먼저 사례를 먼저 들고 그리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언급해 주면 더 저의 주장이 탄탄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마무리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해서 도입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위의 내용을 종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와야겠죠.
네, 그럼 이렇게 개요의 초안이 작성됐는데요. 이것을 좀 더 가다듬고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네, 그럼 제가 미리 수정해 놓은 개요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요를 수정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전에 좀 더 구체적인 문장으로 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처음에는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뭐 기술과 교육 이렇게 키워드로만 작성을 했었는데 여기 수정된 개요에서는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 해소의 대안으로 기술과 교육을 언급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초안을 작성할 때 여기다가 관련 자료들만 덧붙여서 글을 다듬어 주시면 되니까 초안을 작성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개요라는 것은 건물의 뼈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뼈대를 잘 만들어 놓으면 놓을수록 건물을 좀 더 빠르게 올릴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논증부의 내용이 약간 바뀐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개요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개요를 보고 생각해 보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읽었을 때 납득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제조업의 사례, 뭐 서비스업의 사례, 사무직의 사례라고 해놓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산업, IT 기업 성장이라고 했는데 뭔가 앞에 세 가지 내용과는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기로 했어요. 로봇에 의한 육체노동 일자리의 위협, 그 다음에 정신노동 일자리의 위협, 그리고 기존 산업 영역의 위협, 이런 식으로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얘기가 나오면 뭔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소주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 중심에는 바로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기존 일자리와 산업 영역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다가 교육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연결고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는 문제 중심적 사고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의 교육 방식이 그것을 길러줄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논증부를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부에서 이제 앞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죠. 기술의 발전과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은 읽는 사람이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다른 방법으로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좀 더 글을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통계 자료를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글 전체의 주제인 새로운 교육 시스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요를 작성해 봤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자료로 하다 보니까 되게 쉽게 설명한 것 같지만 사실 글을 처음 쓰시거나 아니면 뭐 글을 많이 써본 사람들도 이 작업이 금방 끝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렵더라도 계속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글을 좀 더 매끄럽게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개요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개요에 따라서 자료를 배치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개요를 작성하기 전에 참고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시게 되겠죠. 그런데 그 글을 쓸 때마다 자료를 찾고 읽고 또 찾고 읽고 하는 작업이 은근히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개요 밑에 관련된 자료의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관련 자료의 내용을 참고할 때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클릭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관련된 자료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링크를 거는 방법은 그 앞에 강의에서 에버노트 활용법 강의에서 알려드렸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구글 검색이라든가 뭐 에버노트 사용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좀 알면 편하겠네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글쓰기를 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글쓰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신적인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찾고 수집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 보면 글쓰기 자체도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말은 이런 간단한 팁들이 여러분이 순수하게 글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다 보면 여러분이 쓰시는 글의 퀄리티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드디어 초안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